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8년 뉴 맥북 프로를 2주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점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북 프로 i9의 결과 먼저 말씀드릴게요. i9 바로 반품했습니다. 반품 이유는 무엇보다 스로틀링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애플에 패치를 적용해도 안 되고 클린 소치로 설치하기 위해서 초기화를 시켰는데 아이클라우드에서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사진, 비디오 같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는 오류와 자동 리부팅이 연속되어서 도저히 계속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반품했습니다. 물론 이런 오류는 제가 받은 컴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받은 컴은 문제가 있어서 반품을 했고요. i9의 경우 애플 패치 이후에도 저와 같은 오류나 스로틀링 문제가 계속되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저는 15인치 맥북 프로를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i7 프로세서를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i9과 성능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혹시 i9을 구매하신 경우에는 꼭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하시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i9의 체감 성능은 모두 테스트하진 못했지만 첫째 인터넷 스피드는 제가 갖고 있던 2015년 최상위 모델과 비교해 봤을 때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빠른 스피드를 느낄 수 있었어요. 크기 자체는 2015년 13인치 모델보다 약간 크지만 줄어든 모니터 베젤 디자인 때문에 넓은 화면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기가 램은 추천드리겠습니다. 3시간 동안 여러 가지를 켜놓고 이제 봤는데 한 15기가 정도는 항상 여유가 있었어요. 32기가 램 절대 추천드리겠습니다. 애플 제품은 구매 후 14일 내로 제품을 반품할 수 있어요. 잊지 말고 꼭 14일 내로 필요한 테스트 다시 다 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4일까지만 가능합니다. 이후 저는 13인치 최상위 모델로 다시 구매를 했어요. 기존 사용하던 2015년 맥북 프로 최상위 모델과 비교해서 새로운 13인치 모델에 대한 체감 성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키보드입니다. (2018년) 맥북 키보드는 마치 스포츠카의 서스펜션 같은 느낌이에요. 느낌은 좀 딱딱하고 소리도 딱딱이라는 말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2015년 키보드에 비해서 버튼 자체가 3분의 1 정도 낮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짝만 눌러도 키 입력이 잘 되고요. 실제로 비교해서 타이핑을 해보면 빠른 워딩이 가능해요. 하지만 오랫동안 워딩을 하면 손가락 관절에는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면 2015년 키보드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마치 세단 자동차의 서스펜션 같은 느낌인데요. 2018년 맥북 프로를 타이핑하다가 다시 가서 쳐보면 더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오랫동안 타이핑을 해도 손가락에 무리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18년 맥북 프로 키보드에 비해서 타이핑 속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2015년 키보드가 더욱 좋게 느껴지네요. 두 번째는 사운드입니다. 2018년 맥북 프로 사운드는 정말 강력합니다. 표현한다면 알루미늄 유니바디에서 나오는 무거운 중저음의 느낌? 정말 특이하고 좋습니다. 2015년 맥북에 비해서 정말 강력하고 좋습니다. 다만 저는 이어폰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어폰으로 들으면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스피커 사운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새로운 맥북 절대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모니터입니다. 2018년 맥북 프로와 2015년 맥북 프로 모니터의 가장 큰 차이는 우선 밝기입니다. 밝은 곳에서는 둘 다 비슷하게 좀 느껴지지만 어두운 곳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어두운 곳에서 화면을 보통 어둡게 하고 쓰기 때문에 큰 장점은 아닐 것 같아요. 트루톤 기능은 어두운 곳에서 사용하는 경우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 작업이나 영상 작업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실제 색을 보기 위해서 트루톤 기능을 꺼놓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2015년 맥북 프로에 비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로그인입니다.
터치바에서 로그인하는 것은 정말 편리합니다. 손가락만 누르면 약 1.5초 정도면 로그인돼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물리 키보드 같은 경우 로그인 시 패스워드를 타이핑해야 되죠. 하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또 리부팅 하는 경우에는 아이폰과 같이 터치 아이디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번 맥북 프로에 페이스 아이디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요? 그런 아쉬움이 좀 남네요. 다섯 번째는 외장 포트입니다. 썬더볼트 4개의 외장 포트의 가장 큰 장점은 충전 케이블을 아무 단자에나 끼워도 된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하지만 맥스F에 오랫동안 길들여져서 그런지 언플러그 할 때는 좀 불편해요. 맥스F에 비해서 힘도 훨씬 더 많이 줘야 되고요. USB 단자가 없기 때문에 외장 젠더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항상 휴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또 맥세이프는 고장날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이폰에서 라이트닝 케이블 오래 사용하면 접촉 불량 잘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접촉 불량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들고요.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너무 비싼 수리 비용이 걱정됩니다. 저는 애플케어 구매하지 않았거든요. 이건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 맥북 프로의 무게는 대략 1.4kg이고요. 2015년 대비 176.6g 줄어들었어요. 무게는 실제로 차이를 느끼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두께가 줄어들어서 휴대할 때 2018년 맥북 프로가 조금 더 손에 잘 맞고 편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성능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동일 조건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2015년형의 경우 인터넷 서핑을 비롯해서 간단한 파이널 컷 프로 작업 등 일반적인 작업을 하면서 비교해 봤어요. 2015년형 맥북은 구매했을 당시 약 2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했었고요. 지금은 대략 1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네요. 2018년형 맥북 프로는 약 2시간 40분 정도 사용 가능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답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큰 장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인 설정에서 3시간 정도 풀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발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덟 번째는 블랙매직 GPU입니다. 블랙매직 GPU 맥북 프로 사면서 절세한 기념으로 샀는데 i9이랑 같이 반품했어요. 무엇보다 파이널 컷 현재 버전 10.4.3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와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요. 많은 분들께서 블랙매직 GPU의 최대 단점이 그래픽카드를 교체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무게입니다. 엄청난 무게입니다. 왜 이렇게 무거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짧은 썬더볼트 케이블이 들어있는데요. 그 썬더볼트 케이블을 별도로 구매하지 않는 한 맥북 바로 옆에다 두고 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개인적으로 많이 실망했고요. 절대로 비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 용도로 봤을 때 구매 추천을 드릴게요. 본인이 일반 작업, 인터넷 워딩, MS 오피스 등과 같은 작업을 많이 하시는 경우에는요 13인치를 추천드릴게요. 아무래도 휴대하기 유리하고요. 또 작지만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사진, 영상, 음악과 같이 프로페셔널한 작업을 많이 하시는 경우에는 15인치를 추천드릴게요. 아무래도 이런 작업들의 무게를 견디기에는 15인치가 모니터 크기나 32기가 확장 램, 라데온 프로 같은 전문 그래픽카드 같이 좀 더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주문하실 때 구성은 13인치 구성은 프로세서는 i7, 램은 16기가, 스토리지는 1TB로 구성하시길 추천드릴게요. 500기가는 너무 작고요. 2TB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15인치 구성은 프로세서 i7은 2.6GHz의 라데온 프로 560X 32기가 램, 최소 1TB로 구성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구매는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애플 에듀케이션 스토어에서 구매하세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교직원, 학부모들도 여기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번 방송을 하면서 맥북 프로는 애플 에듀케이션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과연 저는 얼마나 절약을 했는지 다음 방송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답글 드리도록 할게요. 추천과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